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대입의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강남 하이퍼립이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2026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025년도와 큰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가 34만 5,194명으로 전년도 34만 6,581명보다 소폭으로 감소가 되어졌고요.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정시, 정원 내와 정원 외를 합쳐서 수시 선발한 인원은 27만 5,864명, 비율로 따지면 79.91%에 해당이 되고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6만 9,33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0.08%에 해당이 되죠. 이만큼 이제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80%,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들이 많지만 수시의 선발 비율이 80%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 또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고르게 갖추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나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맞는 얘기긴 하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 선발 비율이 약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를 시작을 해서 특히 중요한 시점이 9월 수시원서 접수 기간, 다시 말하면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인데 이 전에 어느 정도의 성적의 향상이라든가 또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예상이 되어진다든가 또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명시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 또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9월 시점이 되어도 수능 성적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수시의 지원 전략과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수능 시험을 보는 11월 13일까지가 재수가 아니라 사실상 9월 평가원 이전에 어느 정도 입시가 정리가 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과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026학년도에 모의고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찍 시험하는 3월 모의고사는 3월 26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5월 8일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은 6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월에는 9월 3일 평가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는 10월 14일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이투스 모의고사가 매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수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재학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본으로 삼겠죠. 자, 어찌됐든 첫 모의고사는 3월 26일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의고사가 갖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고 12월, 1월, 2월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이후에 보는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또 재수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2달 정도 공부한 내용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월의 모의고사는 매우 클 거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3월 모의고사 사실 수능으로 간다. 3월 모의고사가 수능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꼭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는 대략적으로 보면 약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월, 3월, 4월까지 가는 1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6월, 7월 정도가 2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가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사실 수능이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하면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진행하는 9월, 10월, 11월의 과정은 더 이상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수능 시험이 임박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전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모의고사 또 다양한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이널 과정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5월, 6월, 7월 또는 6, 7, 8월 해당이 되어지는 이 시기도 재수에서는 매우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또 6월 평가원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재수할 때의 초심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뭔가 좀 지치면서 다운되는 경향성도 있고 본인의 성적의 향상의 한계점도 깨닫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시기가 아마도 6월, 7월, 8월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재수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진한 점들을 해소시키고 또 부진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1월, 2월, 3월 또는 2월, 3월, 4월처럼 재수를 처음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 수능에서 보였었던 취약한 과목을 빠르게 해소를 해야만 되는 시기고 이 시기에 때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6월, 7월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6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본인의 취약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올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잘 봤는데 나는 국어 성적이 안 좋다 라고 하면 이 국어 과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월, 2월, 3월 또는 2월, 3월, 4월이라는 이 시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 초기에는 모든 과목을 균일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재수 초기에는 부진한 과목이 있다면 부진한 과목에 조금 더 집중적인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 수능 성적이 모두 다 쭉 1등급을 맞았다 라고 한다면 1등급을 맞은 상태에서는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고자 한다면 당연히 수학과 과탐의 영향력이 클 거고 내가 만약에 문과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수학과 영어 쪽에 비중을 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4개의 영역에서 내가 잘 본 과목도 있지만 언어처럼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특히 재수 초기에는 취약한 과목에 조금 더 집중적인 시간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맞춤형 재수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373점이에요. 373점이라는 점수는 360점보다는 잘 본 점수지만 380, 390점보다는 낮은 성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373점 정도를 맞았다. 자연계 학생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숭실대학교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73점이라 하더라도 수학과 영어 시험은 잘 봤지만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과목, 수학과 과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과탐 같은 경우는 2개 과목이 3등급을 맞았고 표준 점수가 59점, 59점이기 때문에 2개 합산이 118점밖에 되지 않죠. 탐구 2개 과목의 합이 120점이 되지 못하면 사실 인서울의 커트라인에서도 밀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인서울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수학은 잘 봤지만 탐구를 못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 과목, 기본적으로 4개 과목이나 3개 과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은 국어는 못 봤고 탐구 못 봤고 잘 본 과목은 수학과 영어 2개 과목만 잘 봤기 때문에 탐구 성적이 부진한 게 매우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탐구를 잘 봤더라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수 초기부터 탐구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해는
국어 영역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올해보다 국어 영역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국어의 3등급은 상위권 진학에 큰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재수 초기에 국어에 좀 더 많은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을 고려했었을 때 올해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가 국어 반영 비율이 20%,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가 국어 반영 비율이 20%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와 시립대 두 개 대학은 반영 비율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는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과 동시에 탐구의 반영 비율이 30%로 타 대학보다 높아요. 결국은 국어는 유리하지만 탐구가 동시에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탐구에서 또 감점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표준 점수가 경희대나 시립대를 도전하기에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동국대학교의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동국대학교의 국어의 반영 비율이 25%로 경희대나 시립대보다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373점이라 하더라도 국어와 영어 시험을, 국어와 탐구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결국 전형적 적합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상위권 대학에 도입이 어렵고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재수 초기에 먼저 뭘 잡아라? 국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과탐과 수학 공부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356점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356점이라고 한다면 자연계에서 이제 인서울로 진입하는 단계죠. 대부분 356점 정도를 맞았다고 한다면 광운대학교나 또는 뭐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가천대, 단국대 등의 대학들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고 그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좀 어렵죠. 대부분 광운대나 세종대 정도의 선에서 엎칠 가능성이 높은데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성적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렇죠? 국어는 표준 점수가 121점을 맞았고 수학은 119점의 표점을 맞았어요. 영어가 3등급이고 탐구가 57점과 59점의 표준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잘 봤다 못 봤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균일한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은 성적은 사실상 국어 영역이고 수학과 탐구 성적이 좋지 못해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의 부담이 크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3등급을 전체적으로 맞았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탐구 모든 과목이 비슷한 성적대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의 부담이 매우 큰 거예요. 이렇게 학습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균일하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바로 수학과 국어 영역이기 때문에 재수 초기, 특히 1월과 2월에는 수학과 국어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런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야 나는 탐구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야 화학과 지구학을 선택을 했는데 화학은 4등급 맞았고 지구학은 3등급 맞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화학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과목적으로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면 과목을 바꾸는 게 좋지만 두 번째 과목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과목과 나가 잘 안 맞는 게 학습의 방법이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들은 국어나 수학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구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적고 또 탐구를 공부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탐구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탐구의 성적이 상승되지 못하는 이유가 국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 초기에는 국어와 수학에 조금 더 많이 몰입하셔가지고 국어 수학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기초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3월달 이후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탐구를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3등급이거나 3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균일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국어 수학이 6월이 되어도 9월이 되어도 성적의 변화가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국어나 수학의 성적이 향상이 되지 못하는데 탐구 성적이 1등급을 맞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탐구 성적이 1등급을 맞았을 때 인정을 받으려면
국어나 수학의 성적이 그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수에 비중을 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사탐런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죠. 2024년도에 1+1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4%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 약 10%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탐구에서 과탐 1을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는 줄었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었고, 과탐 2를 선택한 학생들이 늘었죠. 사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또는 경제처럼 사탐의 표준 점수가 높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탐이 과탐에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조기의 성적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고 사탐을 2등급이나 1등급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사실상 사탐에 많은 시간들을 쏟아야 되고, 많이 쏟으려면 전제적인 조건이 바로 국어와 수학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 원과목에서 70점을 넘는 점수가 생명과학이 70점, 지구과학이 72점을 맞았고, 특히 올해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정말 된서리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화학을 선택하고 화학을 만점을 맞자면 표점이 65점밖에 되지 못해요. 과학2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2를 선택했다면 73점이기 때문에 무려 점수 차이가 8점, 엄청난 점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도약하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탐2 같은 경우는 물리2나 화학2나 생명과학2나 지구과학2가 전체적으로 70이나 73 정도의 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2 과목의 선택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표준 점수가 339점 정도의 표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하다. 실제 이런 성적을 맞은 학생들이 많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성적이 300대를 간 넘거나 330점대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339점대가 되면 사실상 서울, 경기권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대부분 이 정도의 성적이 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고려대 세종이나 단대 천안이나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대학들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성적이 비슷하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3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보다는 4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또 지방의 국공립 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나 고려대 세종, 단대 천안 또는 홍대 세종 같은 이런 대학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성적에서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재수가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재수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우는 전체적인 과목을 같이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일 첫 번째는 학습의 부담이 가장 큰 국어와 수학에 좀 더 공부의 양을 집중시키면서 국수를 조기에 끌어올리고, 그 기반하에서 영어와 탐구를 같이 묻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표준 점수가 370점대일 때 또는 360점 가까이 될 때 330점 정도를 맞았다고 한다면 성적에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졌거나 전체적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이었다고 발생이 되어진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지 못하면 6월이 되어도 9월이 되어도 이 학습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올해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형 재수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하이퍼에 비해서는 이런 학생들이 잘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이 잘 맞지 않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 맞춤 1:1 수업과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철저한 학습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거나 또는 작년에 재수에 실패하신 N수생들이 있죠.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만약에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 또 다른 재수학원으로 바꾸지만 사실 그래봤자 다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수는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3단계 재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3단계 재수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의 학습 상태에 맞게, 학생의 수능 성적에 맞게, 학생의 성적의 변화에 맞게끔 학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의 성적의 변화 추이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나 오후 12시까지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매달 전공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이투스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같은 매달 2회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전 과목 1대1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계획에 대한 수립,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수립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외부 학원과의 스케줄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점심과 저녁 시간에 급식의 제공 뿐만 아니라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저희 학원이 이제 올해 새롭게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넓어진 학습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냐면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의존한다. 또는 외부 학원의 수업에 의존한다. 이러다 보면 외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 낭비가 생기게 되고 학생 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다 보면 학습의 집중력이 결여되어지거나 학생의 학습 상태를 올바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원 내에서 진행하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또는 과탐이나 사탐, 논술이나 면접과 관련돼서 1대1 수업이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성공 재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저희가 학원이 대치동에서 재수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항상 유지해 왔었던 학원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공 재수 프로그램은 하루에 4교시 정도의 수업 체제를 유지합니다. 보통 12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4시간 정도 수업하고 8시간 정도를 학습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재수학원이 7시간이나 8시간 정도의 수업, 그 다음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수는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수업, 8시간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하지만 4시간 수업이 집단식 수업을 하게 된다면 원하는 것만큼의 학습의 양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진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 수업이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일반적인 재수학원의 프로그램보다 2배나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26학년도 대입의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꼭 재수를 시작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재수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성적에 맞는 본인의 학습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리뷰 학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재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성공적인 재수를 하실 수 있을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을지 자세히 안내하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